그것을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글로벌 국제 그 생체 인증 표준안이 올 초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네네. 파이도고요. 네네. 네, 그게 바로 파이도고, 그걸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스마트폰에서 저의 지문 정보를 1차적으로 인증을 하고요. 네네. 제 지문 정보는 서버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차로 이제 인증을 하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서버가 스마트폰을 2차로 인증을 합니다. 네네. 좀 서버가 해킹당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해킹 당하더라도 네네. 문제가 없고요. 또 네네. 스마트폰이 공격 당하더라도 만에 하나 네네. 저의 개인에 대한 것만 하지 다른 고객들의 그거가 유출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파이도라고 하는 획기적인 솔루션을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지금 바이오 정보를 인증에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금융사라든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뭐 하나금융그룹도 이제 바이오 관련된 뭐 생체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안 담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상업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파이도라는 기술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이제 된 것이고요. 네네. 바로 그 파이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제품 출시를 했고 그게 세계 최초로 글로벌 인증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 생체 보안과 관련돼서의 라운스 K 위치, 위상 이런 걸 좀 더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생체 인증과 관련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들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제 인증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이제 강점이 있고요. 그게 그냥 크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인증 방식에 비교해서 강점은 일단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죠. 아이디 패스워드 굉장히 기억하기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꼭 어디에 적어놓기도 하고 늘 까먹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발급받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이제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소지해야 되는데 그게 바이오 정보기 때문에 굳이 소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리성이 굉장히 증대됐다라는 거고요. 또한 보안성도 아이디 패스워드가 유출됐을 때에 그 해커에 의해서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제 안전카드 이런 것들이 분실됐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분실에 대한 그런 위험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 보안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게 저희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생체 바이오가 관련돼 있을 때는 사람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런 공인인증서 발급받는 게 없어지는 건지. 이것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생체 정보를 가지고 인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는 뭐 지문 지정맥뿐만 아니라 음성이라든가 안면 인식 다양한 것들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제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인식에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은 좀 더 편안한 음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인인증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때문에 그를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이런 생체 인증을 금융권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빠르게 대체는 될 것이지만 그 공인인증서가 앞으로는 없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공인인증서가 또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그 본인이 그 행위한 것에 대한 부인 방지에 대한 법적 그 효과가 전자서명 외에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공인인증서가 계속해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어떤 로그인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했다라든가 본인 확인을 위해서 썼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생체 인증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걸 모든 걸 담당할 수 있는 직접 본인이 서비스를 모든 거 할 수 조금 에이전시 대리인을 세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다른 불편한 것 같은 거 없습니까? 그 생체 인증의 장점이자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내가 누구한테 위임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인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위임을 할 수 있는 보안을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위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고요. 바이오 인증인데 위임이 하게끔 한다는 것은 이 장점 자체를 없애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위임할 때는 다른 인증 수단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걸 대변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사물 인터넷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보안이 아주 철저하게 잘 돼야 되는데요. 그쪽 분야의 그 라운스퀘어가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있고 이미 훌륭한 기업 기술을 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물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물에 대한 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물에는 뭐 사람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에 전자레인지, 뭐 가스레인지, 그 밥솥이라든가 보일러가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주인이 그러한 사물들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중간에 해커가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인 척 해가지고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 이래서 전자레인지를 10시간 동안 동작을 시킨다든가 보일러를 1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끄고 켜고를 반복시킨다든가 하게 되면 집에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이 간섭하지 않는 사물들 사이에 서로 통신을 하고 명령을 전달을 하고 하는 것들 사이에서 또 해커가 그 중간에서 이제 잘못된 그 거짓된 인증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 엄청난 그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달릴 때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서의 그 통신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봤을 때 거기서 큰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물에 대한 서로 간의 인증이다. 그래서 해커가 중간에서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핵심 기술이 그 아무래도 PC보다는 스마트폰이 훨씬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요. 스마트폰보다는 이런 사물들에 들어가 있는 이런 칩이 더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도의 보안 기술들이 동작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물 인터넷 보안의 핵심 기술인 거고요. 뭔가 알고리즘을 더 경량화해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스마트폰에서의 지금까지 이게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사물 인터넷에 필요한 보안에 대해서도 이게 꾸준히 저희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려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특별히 더 이렇게 귀하게 보이시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게 이쪽 분야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확실하게 좀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것의 모든 사고의 이제 시작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잘못된 인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드론 지금 뭐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이 드론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됐을 경우에 제가 드론을 컨트롤하는데 여기서 잘못된 그 해커가 인증을 가로채가지고 본인이 잘못된 명령을 이제 내리는 것이요. 그랬을 때 드론이 엄청난 뭐 항공 사고를 할 수도 있고요. 어디인가에 뭐 어디 그 부딪혀가지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앞으로는 로봇, 그 다음에 사람의 몸에도 뭐 이렇게 막 영화에서 많이 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정확한 명령 체계에 의해서 하달이 된다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괜찮은데. 그것이 잘못된 해커에 의해서 잘못된 명령이 전달이 됐을 때 큰 사고가 유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러한 거의 시작점은 제대로 된 인증에서부터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러한 그 IoT의 발전하고 동시에 맞춰서 이런 보안 인증 기술의 수준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에 대한 부분들은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라운스큐어 회사 자체는 너무 훌륭합니다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모든 게 다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산업의 인더스트리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보안 수준 같은 거, 인터넷 발전된 만큼 보안도 그렇게 많이 따라서 이렇게 세계 뭐 1위를 다친 지지 이렇게 되는 건지 좀 그것도 시청자분한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보안 기술은 그 일반적으로 이제 군 쪽에 그에서 많이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 많이 시작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그 전자상거래, 전자금융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앞서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인터넷상의 보안 기술이 사실 굉장히 선두 기술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다만 기술은 굉장히 그 뛰어난 데 반해서 산업은 아직까지는 영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의 보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큰 규모의 그런 매출을 갖고 있는 대형 기업들이 많이 있는 데 반해서 대한민국의 보안 기업들은 아직까지 영세한 곳들이 많이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안에 대한 인식 부족이 과거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